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선 이 지역 내 소비와 생산이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그 능력이 네. 확 떨어지기 때문에 지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이용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 의료 시설도 있을 것이고 또 생산 기반이 되는 뭐 공장이나 뭐 이런 시설도 있을 것이고 학교 같은 교육 시설도 있을 것이고 대표적인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사회적 인프라라고 그러는데 이 사회적 인프라가 전혀 기능이 안 되는 거죠. 학교는 학교대로 텅텅 비는 거고 병원은 병원대로 비는 거고 또 생산 기반들은 일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걸 이제 사회적 인프라와 사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지역이 실질적으로는 사막이나 비슷해지는. 아, 사막. 네, 사막. 네. 예, 예. 생활 사막이라는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생활 사막. 생활 예, 사막이요. 그런 말을 씁니다. 네, 네. 새로운 이 상황을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우리는 이제 직접 보게 되는 거죠. 지역 이제 인프라 감소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지역 인구의 감소 문제의 가장 핵심은 돌봄의 실종이다. 그렇죠. 돌봄의 그렇죠. 어떤 예.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해남군 있잖아요. 네. 전남의 해남군이 한때 합계 출산율이 전국에서 1위를 달린다라고 통계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네. 언제쯤이었습니까? 이게 최근이에요. 오래 안 됐습니다. 예, 오래 안 됐습니다. 19년, 20년 이 무렵인 것 같고요. 그 2.47이 났어요. 네. 합계 출산율이. 지금 우리가 0.7일 뭐 이렇게 8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엄청나게 높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해남군의 이렇게 합계 출산율이 높은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유치원 갈 때 그 태어난 아이들이 지역을 떠나요. 그 다음에 다시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 되면 또 학부형과 아이들이 떠납니다. 다시 중등학교 갈 때 또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이 아주 일반적인 뭐 해남의 예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이야기거든요. 군 지역이 오히려 합계 출산율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아이들이 학교 들어갈 무렵 되면 준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지역 내에서 아이를 낳고 뭐 돌보고 교육까지 시키고 이럴 수 있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도시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먼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남에 그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런데 제가 아는 이제 지인이 네. 지인 부부가 의사하고 네. 약사였습니다. 네. 약사입니다. 네. 자녀 셋이에요. 네. 아마 막내는 해남에서 나왔고요. 네. 근데 몇 년 전에 광주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네, 딱 그 사례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해남은 특히 이제 귀농 1번지로 상당히 맞습니다. 주목을 많이 받아서 인구 그 여파로 아마 그 출산율도 높아지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돌봄의 부족 네, 그런 돌봄의 것들이 부족이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제 사회적 유출의 이유를 보면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일자리고 하나는 교육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적 일자리와 또 자녀들의 교육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지 않는 인구 정책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와 교육을 가장 큰 문제로 짚어주셨는데 같은 의견이신가요? 그렇죠. 이게 인구 이동의 사실 고전 이론입니다. 인간이 성장하면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서 그다음에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서 더 소득 기회를 찾아서 이동을 한다라는 게 전형적인 인구 이동의 사실 이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역 균형 문제를 상당히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 운동적인 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출산율은 이쪽이 더 높은데도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져 있으니 다시 도시로 떠나게 되고 더 기울게 그렇죠. 되고. 더 기울기는 더 심해지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그 사람이 줄었으니 뭐 미용실도 안 될 거고요, 시장도 안 쓸 거고요. 네. 그럼 서비스는 더 나빠지고 이게 악순환이 이제 저절로 이루어지는 뭐 이런 셈이 되겠죠. 우리 전남의 경우 아까 잠깐 이제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출산율을 보면 전국이 0.81인데 전남이 1이 넘거든요. 네네. 1.0인가 뭐 이 정도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남이 가장 큰 인구 어떤 그 감소를 보이는 시행하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걸 보면 이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더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이 자연적인 문제보다도 사회적 유출이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 아주 대표적인 반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출산율 자체가 낮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떠나는 비율이 많아서 많아진 문제인 거죠. 거네요. 그것은 이제 일자리와 교육 문제, 네.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해답을 찾지 않으면 지금 이 큰 난맥상을 풀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정책으로 내놓는 것들이 뭐 출산 장려금, 뭐 아동수당 이런 거 이런 뭐랄까 현금의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현금을 주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네요. 효과 있죠. 네. 직접적인 지원들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산 장려금이랄지 뭐 교육 지원금이랄지 이것을 지자체가 직접 지급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제 지역구 영광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전국에서 뭐 작년에 이 출산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1.87로. 어떻게 했는지 쭉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이를 낳으면 낳자마자 첫애를 낳으면 1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출산 장려금으로 그리고 보육비로 3년 동안 뭐 매월 20만 원씩인가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둘째를 낳으면 1,200만 원을 주고 또 계속 이제 3년 동안 보육비를 주고 셋째를 낳으면 3천만 원을 출산 장려금을 주고 또 보육비 지원을 3년간 하고 이렇게 이제 해왔는데 그게 효과를 발휘해서 어쨌든 전국 1위의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뭐 지원 정책은 효과는 있다. 물론 이제 그게 아주 뭐 맞는 키가 될 수 맞는 키가 되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효과를 어느 정도 낼지는 이제 좀 실험이 좀 더 돼야 되는데 어쨌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할 수 있고요. 그것과 함께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국가적으로도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정책적 수단이 좀 마련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거의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국가 인구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정부가 직접 나서서 중앙정부가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지원도 하고 또 그 정책 검증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그런 어떤 정책의 선순환 구조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논문들을 쓰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논문들의 대다수가 사실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율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증명을 해냈거든요. 없다는 논문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지역의 인구 유지로까지 연장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이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90% 이상이 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제로섬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액수는 조금씩 다르겠죠. 그럼 예를 들면 인근에 우리 뭐 예를 들면 광주보다 전남 나주에서 조금 더 출산 장려금을 더 준다라고 하면 광주에 계신 분이 잠깐 옮겨서 나주에서 아이를 낳을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좀 전에 우리 논의한 문제처럼 90% 이상의 지자체가 다 출산 장려금을 주는 정책을 하는 마당에는 결국은 보육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튼실하게 연계되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유출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좀 더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 관련해서 아까 그 영광 사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3년 이제 보육 지원금을 3년 줄 알았더니 20개월 지원을 하네요. 20만 원씩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이 중앙 정부가 지자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어떤 이 인구 증가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평가를 해서 이 잘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뭐 대표적인 좀 재정 지원도 좀 하고 또 인센티브도 부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자체가 서로 인구 뭐 지금도 물론 어느 정도 뭐 그러한 경쟁 상황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좀 치열하게 좀 노력하고 경쟁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하고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이제 광주하고 전남하고 지금 약간의 뭐 경쟁 아닌 경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광주는 출산율이 이제 증가했고 그게 이제 지원금 때문이라고 보고 전남에서 또 그 못지않게끔 지금 그 양육비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한 문제가 같은 결에 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전남 안에서 우리 광주의 역할을 비교해 보면 여러 생활 인프라나 특히 교육 인프라 측면에서 전남의 다른 지역보다 우수한 편이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광주에서 출산지원금도 네. 비슷한 수준으로 준다라고 네. 하면 당연히 인근에 있는 분들이 광주에 와서 출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일시적인 현상이다. 오히려 그러니까 다른 우리 전남 지역에서도 아 광주에서 출산 장려금을 많이 줘서 광주의 출산율이 높아졌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잘 돌봄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10년 뒤, 20년 뒤를 좀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의원님께서 그 고향사랑 기부제를 입법화 시켰지 않습니까? 예, 예. 일단 고향사랑 기부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말 그대로 고향을 사랑해서 기부금을 내는 겁니다. 이제 주로 출향 향후들, 네. 그 지역을 고향을 떠난 출향 향후들이 대부분 이제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은 돼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자기 고향을 향해서 기부금을 냅니다. 네. 보통 이제 500만 원 이하로 한도 연간 기부금을 내면 이제 고향에서는 그 기부금을 받아서 모아가지고 지역 발전 자금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재정 자금으로. 그래서 뭐 주민 복지나 지역 개발에 활용을 하고요. 그 대신에 이제 그 기부금을 납부하신 향후들께는 네. 그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보내주도록 돼 있습니다. 네. 30% 이내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답례품을 보내고 정부에서는 세제 지원을 합니다. 네. 그 내인 분한테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해주니까 다 연말에 돌려받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두 가지 크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방 재정이 튼튼해지는 거고, 두 번째는 답례품을 지급을 하면서 네.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여러 가지 답례품을 개발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일본의 경우에 이제 2008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만 일본에 새로운 산업이 하나 생겼습니다. 특산품 산업입니다. 아, 이게 산업이 생겼어요. 네. 각 지역별로 아주 다양한 그 답례품을 개발을 하고 그 개발된 답례품을 아주 경쟁적으로 자랑스럽게 이제 향후들에게 네. 보내주고 해서 일본에서 보니까 이 답례품 경진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자랑하는. 어디가 더 잘 만드나. 예. 아주 특색 있는 상품들이 네. 뭐 다양하게 공급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게 그 지역 전체적인 어떤 그 산업 발전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을 막는 의외로 네. 의미 있는 정책 수단으로 지금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뭐 좀 시간이 지나면 네. 뭐 그렇게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재정 자립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 전남에서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기부자가 많이 생기고 또 기부자로부터 이렇게 우리 기부자를 모집을 많이 하고 이러면 도움이 될 텐데요. 다만 저는 그 의원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너무 답례품 네. 우리 지역에 많이 기부하세요. 홍보 여기에만 너무 몰입을 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강점이 뭔가 이걸 좀 고민하고요. 그래서 이 강점을 살려서 요번에 요 기부금 가지고 어떤 것을 이렇게 특화시키지라는 좀 요 생각까지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이게 훨씬 소중한 자원이니까 이 자원을 우리 지역의 장점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로 활용하는 뭐 그런. 그래서 법에 지금 해당 지역 공무원들이 이 고향사랑 기부금 뭐 납부를 뭐 권장하거나 네. 이렇게 못하도록 그렇죠. 그렇게 네. 그런 장치들은 마련이 되는 겁니다. 가열 경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열 경쟁이 되게 되면 네.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준조세로 네네네 그러겠네요. 이해가 될 수가 네, 있기 네, 때문에 그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좀 노력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